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특집 뉴스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김정환 변호사, 송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생중계를 한 거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사실상의 첫 판단이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중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법원에서도. 송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선고 공판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제 재판부가 입정을 하면 오늘 선고 공판에 대한 개정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드시 자리해야 하는 만큼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법정에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 요지를 낭독을 할 건데요. 개별 공소 사실을 읊은 뒤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과 각각에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내란 방조 또는 가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위증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을 밝히는 주문,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량이나 오늘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내란 특검이 당시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적용했던 혐의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혐의 크게 이제 틀을 나눠보자면 세 가지의 틀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그 내란 사태와 직접 관련된 혐의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하는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판단을 할지도 밝힐 예정이고요. 또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혐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혹시나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나중에 폐기를 지시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서류 작성 자체는 유죄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그 서류를 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났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날지는 또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 본인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그 문건을 넘겨줬는데 그걸 넘겨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허위로 말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송정훈 기자가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리는 화면은 한 전 총리가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송 기자가 이제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처음에 기소를 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구를 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이때 선택적 병합,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행위는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로 평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달라, 이런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에 대한 행위를 내란의 행위의 일부로, 정범성을 가지는 내란의 행위의 일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응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비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엄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방조 행위는 결국에는 사형 또는 무기를 선택하고 거기서 감경을 해봤자 20년 혹은 10년 이상의 형량 외에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부진정범과 같이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방조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국무총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자기이고 그것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미비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내란범은 집합범이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세력 사이에서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 시간이 되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변경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